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DYBS 달그락 마을방송 시즌 6. 2부의 진행을 맡은 네, 이진우. 김소입니다. 예, 아유, 어떻게. 이번 대선 아주 좀 신나게 좀 뭔가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또 이렇게 소품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대선 소주라고 하는데 네. 어디 건지 모르겠고 저희 지역에서는 볼 수 없어요. 이게 아마 경상도 어디일 거예요. 이게 부산이라고 써있네. 제주. 부산인데 대선인데 파란색. 기가 막히네요. 네. 네. 아, 이런 색깔론자. 예, 그냥 한번 얘기해본 걸로. 예, 저희가 상표가 또 나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김정일 우리 미디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의원님께서 이 미술 감독으로 네. 예, 활동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거를 소품을 준비해줬는데 이게 사실 오늘 주제가 대선 특집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 예, 그래서 원래는 오늘 저기 이재명 대표하고 네.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를 모시려다가 오늘 그러니까요. 바쁘시다고 오늘 마침 지금 이 시간에 8시에. 8시에 지금 TV 바로 토론회. 이제 예, 시작하잖아요. 곧 있으면 TV 토론회 합니다. 2차 토론회. 예. 사회인가? 원래 저희가 먼저 섭외를 했는데. 예, 그게 좀 안 돼서 아쉽게. 예, 겹쳐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오늘 방송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이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좀 어르신들을 좀 모셔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과연 이런 후보들을 이제 투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무엇이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현재 이 청소년 자치연구소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 청소년들에게 어떤 거를 해줄 수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누굴 모셨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모신 분은 더민주 혁신회의 전국 공동대표이자 전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 협회장이셨던 중앙치과 황진 원장님과 와, 황진원님 모시기 힘든 분이죠. 네, 예. 진짜 제가 군산의 정말 어른. 네. 제가 진짜 군산에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사실.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진짜. 제가 진짜 참 어른이다. 제가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고요. 또 한 분 더 계신데 우리 그냥 정건희 소장님이세요. 예, 일부 진행하다가 네. 그냥 뭐 한 번 더 쓰자. 한 시간 더 쓰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뭐 경력이 화려해.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들꽃 청년세상 상임이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전문위원 야 뭐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군산에서 가까이서 만나니까 네. 정건 수장님이 이제 흔하니까 네. 그냥 아저씨 같은데 제가 아니 얼굴도 흔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전국 행사 다녔을 때는 제가 느낀 거는 네. 줄 서서 인사하고 아, 진짜로? 만나고 막 사진 사진 찍고 찍고? 싶고 약간 진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약간 청소년계 약간 그러니까 BTS. 군산에서는 별로 이렇게 좀 인정받지 못하는데 아니 저희는 자주 만나니까 자주 보니까 귀한 걸 모르고. 네. 아, 아니 귀합니다. 귀합니다. 귀해요? 아주 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정건희 소장님의 소개는 저희가 뭐 들을 이유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 황진 원장님 네네. 직접 본인 소개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 요즘에 근황 어떻게 우리 원장님 좀 지내시는지.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처음부터 제가 어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으니까 좀 생소하고 참 어색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어디 가면은 사실 항상 어리거나 젊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객관적으로 했거든요. 지금이 네. 아니고 과거에. 네네네. 뭐 단체장으로서 가면 지역 가보면 어디 가나 항상 어렸어요.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장 군산하면서 그렇고 병통도 마찬가지고 YMCA도 그때도 제일 어렸을 때 이사장이 됐고 젊었을 때 다른 분에 비해서 근데 갑자기 어른이라고 하니까 좀 어울리지 않고 좀 정서적으로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근데 이게 어른이란 네. 말씀이 뭐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란 표현은 아니 아닙니다. 물론 이해가 합니다. 네. 뭐 나쁜 대로 당연히 한 건 아니고 좋게 네. 감사하게 봐드리는데 하여튼 네, 네. 정서적으로 어색한 것은 사실이에요. 네. 하여튼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유, 새로운 경험이에요. 이렇게 해본 적이 사실 없어요.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이 대선 21대 대통령 선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예, 그렇죠. 네, 저희국민 투표 지금 하고 있고. 예, 다음 주면 시작이 사전 됐고, 선거 이제 시작하고. 예. 사전 선거 말씀 나왔는데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입니다. 평일입니다, 평일. 20일. 아, 평일. 예. 그리고 6시까지밖에 안 해. 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네, 이거 참, 네. 이게 지금 그러면 직장인들 사전 투표하기 힘들어. 진짜 힘들죠. 힘들어. 보통은 토요일 깨 있어가지고 보통 토요일 날 편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했는데, 참 이상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긴급하게 네.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렇게 하는 선거니까 네. 이런 일정들 맞추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편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누구 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예. 이 양반아.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월 3일 날 네. 수요일인가요? 네네. 네, 본투표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에요? 예, 화요일입니다. 이번에 본투표가 예, 특별하게 화요일이더라고요. 있고 본투표는 저녁 8시까지.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좀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으니까 이게 다 투표를 하실 수 있을지 좀 그런 게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대선 네. 참 이게 어쨌건 3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3년 만에 탄핵이 당하면서 사실은 뜻하지 않는 선거가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정관심 소장님 지금 나오셔서 말씀 한마디도 안 시켰는데 정관심 소장님부터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이 어떻게 보면 선거에 약간 의미가 또 있잖아요. 의미가 있죠. 이번 선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특히나 일반 네. 그냥 보통 지난번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랑은 또 차원이 달라. 그렇죠. 완전 이거는 다르죠. 진짜 내란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가지기 일부 직전까지 온 상황에서 탄핵이 됐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 때 다시 정상화로 돌리겠다는 세력의 네. 그런 구도란 말이죠. 네네. 예. 여기 대해서 어떻게 좀 저는 이번에 선거를 그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바탕에 대한 부분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엄령 내렸을 때 밤에 잠을 못 잤는데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왔던 그 포고령 읽어보면서 모든 게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경제, 교육, 사회 이걸 다 넘어서서 하여튼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 삶 안에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복원하고 그리고 새롭게 세우는 그런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바탕을 세우는 그 시간. 그래서 절대적으로 앞으로 무너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유사한 생각인데 이게 너무 급작스럽고 그렇죠. 돌발적인 일이었잖아요. 계엄이라는 게. 거의 뭐 일부 정치권에서 계엄이라는 얘기를 뭐 하기도 했지만 할 거라고 그 사실 그냥 정치 공세나 정치적인 어떤 언사로 생각했지 실제로 일어날 현실이 돼서 올지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저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상상조차 못했죠. 예. 그런 일이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개인의 윤석열이라는 전 대통령의 개인의 심하게 말하자면은 또 사실 정확하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이상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정확하십니다. 상태에서의 네. 그 계엄이었고 한국 사회에 끼치는 것도 사실 그 정도의 그 변화와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정말 지난하게 끌고 왔던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 진전이 그 얼마나 허약했던가 사실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게 과연 40년, 45년적으로 퇴행한 그런 것이었구나, 그런 일이구나라고 했고, 사실 이번 선거 의미도 그 40년 전에 이어진, 뭐, 그까지 그 공백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없었던 것이, 그 시기가 없었던 것으로 느껴지는 40년 전에 이후에 새로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이후에 이어졌던 그 역사가 덧붙여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느껴져요. 예.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비정상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만큼 의미가 이번 거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회복의 의미를 가지니까 대선이 네. 그만큼 중요하죠. 한국 사적으로. 그렇죠. 이건 뭐 놀랍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뭐 본인의 정치 성향이나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중도냐 이런 걸 떠나서 네네. 그러니까 일단 다 떠나서 이게 정말 나라를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냐고. 그건 심각한 범죄잖아. 그렇죠. 헌법을 유린한.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쪽 당에서는 또 후보를 내고 사실은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그렇죠. 정상적인 예. 정치 세력이었다면 후보조차 내면 안 돼. 그렇잖아. 그렇죠. 예. 그게 제정신들이야. 그 자기네 당에서 내란을 일으켰는데 후보조차 내는 근데 그 후보를 냈다고 쳐. 근데 거기에 지지율이 지금 막 30 몇 프로 막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저는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물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전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그 일제 해방하고 도저히 비정상적인 상태가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네네. 일제에 부역하거나 일제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똑같이 지도의 입장을 그 한국사회 지도하는 입장을 섰던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어졌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의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요. 국민이 하는 하는 것들 행태나 지향을 봤을 때 일어나서 안 될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방이 그랬다는 것처럼 그 반복이죠. 그렇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최소한도 50% 이상의 국민들은 거기에 저항하거나 반대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참 유한인 거죠. 근데 50% 너무 낮은 숫자 아닙니까?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 50% 이상 그러니까 좀- 낮은 거죠. 예. 그게 이해가 잘 안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IMF 터진 다음에 경제를 망했잖아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당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에서 됐을 때 그 자민련 그때 그 총재랑 손을 잡지 않았으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 50%가 넘는다는 건 엄청난 숫자인 거고요. 이건 굉장히 기적 같은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대 30은 변하지 않아요. 거의 양쪽. 맞아요. 양쪽 끝단은. 네, 근데 네. 40% 정도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인데 결국 여기에서 이미 반절 정도는 이쪽으로 다 하고 있는 거고 이 20% 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이준석 같은 사람이 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또 기타 진보 세력도 있고 상당히 진보 세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껴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그 호의적이 많다. 왜냐하면 20% 정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 세력이고 하지만 지금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대구도 지금 낮긴 하지만 거의 인접해 있고 대구 경북도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진보하고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 통계적으로는. 근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그저께인가 꽃이라는 그 통계 회사에서 굉장히 여론조사 많이 뭐. 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그 이재명 씨가 52%가 나오고요. 네. 김문수 35% 정도, 이준석이 10% 내외가 나와요. 네. 근데 여기 좀 충격적인 거는 대부분이 이준석이나 이재명 씨가 높아요. 네. 전 세대가 높은데 네. 20대는 어떨 것 같아요? 20대 남자. 네.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인데요. 그 18세, 29세 남성에서는 이준석이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높아. 그러니까 이쪽 저도 이제 SNS를 많이 타보면 그 스레드 요즘 거의 맞들어가 거기 완전 정치 얘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 제가 근데 거기 어마어마해요. 몇명 네. 붙어가지고 욕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보면 이준석 계열일도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김문수나 윤 씨나 이쪽 분들은 아예 극혐하는데 이준석은 해볼 만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죠. 예를 네. 들어 이제 이미 이준석은 공정담론이라고 해서 MZ 세대에서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누리려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볼 때에 대한 네, 뭐 성적부터 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중학생인가가 여성은 뭐 남자의 말을 따라야 되는가 이거 써가지고 난리 나서 사과하고 예전에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말은 큰일 나잖아요. 성폭 이런 하여튼 그게 이제 나름대로 그 공정 담론이라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젊은 정치인에 대한 이상한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40대잖아요. 20대 중반에 시작을 했고 그 젊은 정치인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것 같은데 반페미 발언에 대한 부분들, 갈라치기, 장애인 갈라치기, 여성 갈라치기, 이런 세대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예. 계속 갈라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진영 먹고 그 진영을 굉장히 공고하고 또 하나 그 진영이 팬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커미티들이 있어요. 거기에 거의 그 말투거든요. 싸우고. 그러니까 토론회 보면 짜증이 엄청나잖아요. 지난번 토론회 때 1차 토론회 때. 네, 그냥 예. 그 투예요, 그냥 말투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대안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기면은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역설적인데 반윤 이미지가 있어요. 반윤 이미지가 아, 있고 반윤 이미지. 윤석열을 반대한 이미지인데 네. 이게 지금 코미디 같은 건데요. 이준석 씨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세웠잖아요. 예. 만들었죠. 같이 근데 만들어.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양도교육. 예. 양도교육 되게 네. 유명.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윤석열에 반대하는 이미지가 가장 커요. 이 사람은. 젊은 층한테는 저항하고 김문수에 저항하고 이 노땅 아저씨들 이런 사람이 저항하는 젊은 층의 남성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사회적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청년들의 지금 예전에 누렸던 것들을 못 누리는 것들을 대변하는 자기들만의 힘센 리더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는 정치를 보면 특별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이룬 적도 없어. 뭘 한 게 없어. 이준석 뭐 한 거 생각나? TV 토론 하셨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문수만 해도 자기가 그런 뭐 네, 경기도지사나, 하고 예. 뭐 이렇게 해오면서 자기들이 뭐 잘했건 못했건 그런 그렇죠. 일들이 예, 있잖아. 결과물이 성과들이 있죠. 있고 뭐 이재명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죠. 근데 이준석은 국회의원 한번 네. 기억이 안 나. 오직 했던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분열 조장, 갈라치기 이거밖에 없어. 게다가 이번에 1차 토론회 때 진짜 요거는 잘 털더라고. 얘가 이거 이건 타고난 애야 보니까. 네. 이거 잘 털어. 그리고 약간 사람을 진짜 그 열받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어. 제가요 이준석 그 토론회 보면서 반성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요? 사람이랑 대화할 때 비슷하구나. 사람이랑 대화할 때 저렇게 하면 야 진짜 자칫하면 맞아 죽겠다. 저건 진짜 제가 그래서 몇 번 뜯어 말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 깐족거리는 게 절대 승리가 아니더라고. 특히 대선 토론은 결국 남는 건 그거래요. 태도. 그렇죠. 후보의 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이겼냐가 남질 않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이준석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스레드에 올렸다가 한 10,000명한테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 핵심은 그러니까 이쪽들은 또 굉장히 이쪽을 비판하고 있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이준석이 했던 게 뭐냐 물어봤더니 하버드를 졸업한 거. 큰 성과지. 예, 그리고 큰 굉장히 성과야. 큰 성과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일이 발생한 게요. 예, 청소년 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들한테 이준석이 새벽에 그 아침에 김현정 그 뉴스 나가가지고 이준석 같은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한다 이런 유학을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온라인에 퍼졌는데 좀 걱정되는 이야기가 그러면 김문수 같은 사람을 만들래? 이재명 같은 사람을 키울래? 이준석 같은 뭐 이런 여러 후보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준석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부모들 눈에는. 진짜 황당하다. 아 보세요. 부모 잘 만났지. 한 분은 금융권, 아버지는 고위직이죠. 어머니가 교사라고 하죠. 과학고 졸업했죠. 근데 가정교육을 왜 그따구로 시켰대? 그러니까 가정교육은 가정교육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이룬 걸 말하면 과학고 졸업했죠. 카이스트 갔다가 하버드 가서 졸업했죠. 또 그 아버지랑 유승민 씨랑 또 친구라며요. 그렇게 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준석하고 박근혜 처음에. 퀴즈에서 했을 때 박근혜 퀴즈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학벌 좋죠, 내용이 좀 보수적이죠, 그런 교육 받았죠. 그걸 20대 중반에 안 쳤고 그때부터 지금 계속 정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런 게 뭐냐? 근데 김문수 씨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힌 건 지금 나와서 예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도지사 때 치적도 얘기지만 반절 이상은 뭔 얘기를 하냐면 노동운동 얘기를 해요. 네, 그렇지. 그게 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 역설적인 건 그걸 또 반하는 일을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최고 앞장서서 하고 있지. 네, 근데 이게 최고로. 역설의 역설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판에 대한 걸 잘 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성과가 뭐냐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삶을 살아갈 때 사회적 성과라든지 개인적 성과라든지 그게 도대체 무언가에 대한
내용들, 그 어릴 때 이걸 정말 잘 가르쳐야겠다. 이게 안 되니까 개인적인 이기성만 발휘하면 그게 성과다. 그리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면 성과고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고 그 파시즘은 결국은 그 상위권 한두 놈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 힘든 사람에 편승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 걸 자기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잘못된 착각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깨고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다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이번 선거번에 더 절실해지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정건희 소장님 방송하는데 오늘 제일 신나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네, 그러니까요. 그게- 마이크를 아까도 계속 이렇게 그지? 아니, 잡고 이게- 계시더라고. 아니, 이게 지금까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죽겠었던 거야. 그렇죠. 예. 하고 얼마나- 싶어서 미치겠는데 할 자리는 없고. 예. 그렇죠. 오늘 섭외했더니 바로 오케이 하셨어. 여기 나오실래요? 이렇게. 예? 그러셨어. 우리 저기 원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 저도 그 김인정 뉴스쇼에서 그 발언을 들었어요. 아 들으셨어요? 자기 말이에요, 이게. 예. 이준석 씨 스스로 말이 과연 한국의 부모들이 누구를 모델로 자기 자녀들에 대해 누구를 모델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참 무섭더라고요, 아, 이게. 무섭네. 그 사실 누구를 모델이 아니라 누구가 지향하는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그 이명박 씨를 선택할 때 선택과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다 느낀 것은 결국 시민들의 목이에요. 그렇죠. 흔히 우리 사람들 생각할 때 한국의 국민들은 참 수준이 높은데 정치가 참 문제라고 하는 말을 흔히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한 국가가 가지는 그 정부의 수준을 그 국민의 수준을 결코 넘어서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명확하게 정비례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 작업 자딩인 거고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물론 정부가 뭐 한정됐기 때문에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작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택을 한 거니까 국민들이 그 업보를 지금 받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요. 보면은 그냥 그 제 얘기입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윤석열보다 훨씬 위험한 게 이준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은 네. 그냥 멍청한데 나쁜 놈이야. 근데 이준석은 똑똑한데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0배, 100배는 더 위험한 인간이 이준석이야. 아, 네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면 안 돼. 얘는 절대 정치권에서 아니 위험하니까. 아 근데 폭탄을 발견하면 폭탄 어떻게 해야 돼? 폭탄을 해체하는 거 없애야 하잖아. 그렇죠. 이거 네. 진짜 위험한 거야. 대한민국 정치에 앞으로도 얘가 조금이라도 권한을 갖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큰 악영향을 끼칠 인물이야. 네, 시청자 여러분, 이 의견은 제 저희 의견이- 이진우 아니, 대표님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 좀 전에 우리 PD님이 저희 기관과는 노무현 대통령 사진 올리셨죠? 오늘이 또 마침 네. 노 대통령 서거 16주기입니다. 네네. 제가 지난주에 그 은파에서 군산에서는 지난주 토요일 날 네. 행사를 했거든요. 거기 다녀왔는데 좀 예전만큼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 와서 조금 섭섭하긴 했는데 그래도 날씨 참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참 진짜 너무 좋은 날 가셨다. 그 생각을 하다 왔습니다. 그 예. 그래도 여기 지금 4명 중에서는 제가 제일 젊잖아요. 저도 이번 대선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은 제가 제 주변 제 와이프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많이 느끼는 게 그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 저성장을 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금융에서도 문맹이고 정치에서도 문맹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을 줄 아예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계엄이 된 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제 주변에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야. 그것도 저도 되게 소름 돋았고 그리고 이건 진짜 어찌 보면 이번에 그 대법원 그 막 판정 엄청 네. 빨리 하고 이런 것들도 아 이재명이 뭔가 잘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근데 진짜 나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엄청 동의돼. 네.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그렇죠. 윤석열 지금 정부를 통해서 심지어 사법부까지 이러냐.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좀 되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뭐 계엄이나 아니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빨리 땡긴 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 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이거는 막가파 형식으로 한 거잖아요. 막가파 형식으로. 그렇지. 지금까지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힘으로 눌러버린 건데 지금까지 사회 자체가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왔고 사실 지금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되게 중요하고 중요해. 그런 진짜 것들을 좀 중요해. 바꿀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사실 진짜 중요해. 그 저희가 이제 기득권들뿐만 아니라 나이 있으신 분들도 다 이거를 청년들이 그런 생각한다 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화살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같이 바라봐주고 같이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쩌고 청년들도 좀 정신 차려야 돼. 그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문화를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세 명 중에 이준석이 가장 모범 케이스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청년들이 바라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했고 그렇기 위해서 청소년 심지어 요즘에 유치원에서도 영어 유치원 가기 위해서 면접 보고 시험 보고 이게 지금도 그 어린 아이들부터 그런 게 쌓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의 가장 잘못된 교육과 패턴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냐에 대한 최고의 표준이 됐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부모들에게는 영향을 좋은 영향이든 아니든 그 기준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제가 좀 더 안타까운 거는 금융이나 정치를 읽을 줄 모르니까 사실 청년들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은 방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거를 갈팡질팡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요즘에 자극적인 SNS나 유튜브에 현혹돼가지고 올바른 정보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투자해서 망하거나 그걸로 자살하거나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구구나 이런 세력에 가서 돈 주고 뭐 해준다고 하니까 막 가서 정치운동하고 화났어? 아니 이런 게 너무 저는 안타까운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같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청년들을 핑계를 댈 거 아니라 이게 같이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성과에 대한 건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핵심 같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씨나 이런 분들의 성과가 뭐냐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열광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버드를 졸업했고 과학고를 졸업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당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당대표가 됐죠. 됐고 당을 만들었고 국회의원이 됐고 이걸 성과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명태균이 만들어준 건데. 아니 잠깐만요. 아니 너무 끊으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성과 이게 성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거거든요. 그러면 하버드를 졸업했으면 무슨 과를 졸업했고 그 과에서 만든 이 수단이잖아요. 네. 그 졸업장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룬 게 뭐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 당을 위해서 한 게 뭐고 최소한 당원들이 원하는 일을 해준 게 뭐냐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정책을 하잖아요. 만들고 뭐 하는데 엉망진창인데 또 그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과랑 결국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의사가 된다는 게 성과의 목적이 아니라 의사가 된 이후에 생명을 어떻게 살렸다라든지 검사가 돼서 정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실천해서 뭘 바꿨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검사가 됐어, 의사가 됐어, 하버드 졸업해서 당대표 됐어. 이게 성과고 목적지향적인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이루려고 하는 걸 조금이라도 누가 침범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놀랬던 건 지난 정부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지만 또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다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네. 그 심지어 이 사람은 여기서 일을 하면 1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시험 봐서 잘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면서 계속 저 돈은 70%밖에 못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는 기가 막힌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교도 그 비정규직 교사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년마다 재계약하는 교사들 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학생부장 시키고요, 담임교사 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본인들 임용고사 교사들이 해야 될 임용고사 일은 안 통과하지 하고.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임용고사 통과했다는 건 시키는구나. 그만큼의 역량이 있어서 그걸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럼 공정한 게 뭐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험 가서 자기의 위치나 이런 걸 갖는 게 그 사람들한테 성과인데 이걸 빨리 깨지 않으면 이게 좀 심각할 거다. 그래서 좀 민주주의와 그 개인의 이기성에 대한 성과주의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 이게 이번 선거에서 많이 좀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단 몸풀기 대화였고요. 지금부터 아, 네. 아, 몸풀기였나요? 10분 남았어요? 아, 그런가요? 아니 저희가 지금 이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예. 11개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 이 얘기는 한 개도 아, 없었어. 그래도 이제 좀 그래도 포괄적으로 좀 겹친했는데 그거보다 지금 그 사전 신청자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저희가 역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네,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야. 역시 황진홍단님 오신다고 하니까 야, 예. 이게 역시 야 니네 이거 질문 제대로 안 하면 이빨 다 뽑아버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네. 좀 웃어주면 안 돼? 아하하. 예, 좋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한번 좀 해주시죠. 우리 원장님한테. 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지역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 아, 그렇죠. 저도 이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문제야. 교육 파트는 특히 정권에 따라 많이 변화가 있는 영역입니다. 젊은 세대, 특히 10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이번 대선은 2007년 6월 4일 출생자까지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오호. 2007년생. 예. 야, 6월 3일 태어났으면 억울하겠다. 엄청 억울하죠. 억울하다. 예, 원장님부터 한번. 예.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상이. 예, 그러니까 네. 10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표해야 될 이유. 예. 네. 그게 뭔가? 그것도 있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지역 자체가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관념이야 이것 또한. 예, 그것도 한번 해석을 좀 해주시면. 네. 근데 제 경험인데 우리가 여러 번의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예. 했고 사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분이 되기도 했지만 또 정말 기대했던 분들이 된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 경험으로는 이제 정말로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정말 기대했던 정말 바랬고 극적으로 됐고 했는데 예. 전 특히 두 분이 인상이 남거든요. 네. 그분들이 됐을 때 정말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근데 기대만큼은 안 됐어요. 네. 또 그 당시에 직후에 또 평가도 사실 그렇게 막 아주 호의적이지는 않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큰 조망을 했을 때는 사실 큰 변화를 이뤘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듯이 청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큰 기대는 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제 경험적으로. 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한 명 바뀐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네. 네. 그리고 정말 기대하고 믿을만 한 분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그분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될까라는 것은 좀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국가나 한 큰 공동체가 바뀌는 것은 결국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지도자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인식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저항 세력도 많고. 예. 그 공동체 구성원들, 국가로 말하면 시민들, 국민들이 결국은 바뀌어야 되는 거라는 거, 거기에 대한 그 기본 인식을 가지고 돼야 된다는 것인 거고, 자, 그러다 보면 너무 비관적으로 빠지게 그런 의미가 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가 그런 일을 이뤄내게 되는 작은 그 바탕이 된다는 것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그건 하고 해주고 싶은 것은 이 학생들한테 그걸 정말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아니긴 한데, 결국은 그냥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모든 과정. 예. 아이들한테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나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학습 과정, 수업 과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지, 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는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면 그 얘기밖에 없어요. 민주주의 문제. 결국은 아까 말한 모두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그 이해나 토대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된 것이 결과잖아요, 그게. 민주주의는 결국 그 사람의 존중,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는 것이 가장 바탕이 되고 고유하고 정말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에 대한 공유인데
그런 게 또 인문학적 소양인데 결국 학교에서 그런 예. 거안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틈이 없죠. 그렇죠. 배울 틈이 없고 사회 구조가 그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국 사회 문제는 뭐 공정의 문제도 사실 그 문제죠. 네. 공정에 있어서 문제도 사실은 인문학적 소양이나 그 어떤 그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사유의 그 천박함에 대한 그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필요가 그렇죠. 없어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가 그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학습만 하다 보면은 이준석 같은 규모이 나타나고 그렇죠. 결국은 뭐 단정하게만 주행스러운 얘기인데 그걸 또 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가장 많이 원하는 그 모델에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그런 사회적 반영이잖아요. 그 그렇죠. 심각한 문제죠. 걱정스러운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게 좀 악순환의 예, 맞습니다. 연속이야. 악순환, 예.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이 또 힘을 갖게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언론사 사장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어디 뭐 정치를 시작하거나 뭐 판검사가 되거나 그렇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말 양심에 맞는 일들을 수행을 하겠냐고. 근데 다행히 이제 그렇잖아. 예. 그럼 긴 안목에서 봤을 때 우리 소장님도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그 일종의 그냥 거칠게 표현한 민주 세력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걸 서서히지만은 계속 확대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될 때는 그때 말씀하신 DJP 연합이었다가 그렇죠. 보수의 2인제까지 분열됐어요. 그렇죠. 천우신제로 된 거예요. 사실은 도저히 될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IMF 심각한 국가적인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나라가 진짜 어려웠거든. 그거 뭐 당연히 바뀌어야 될 네.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물러가 DJP에다가 2인제까지 분열돼 가지고 됐는데 그다음 어땠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도 전문적 단일화 의혹 그때 이게 겨우 됐잖아요. 가까스로. 그리고 또 지난번 보세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 네. 대통령 때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탄핵 결과 말도 안 되는 뭐 당이 됐었어야 되고 선거 덮이를 돼야 되는 건데 불구하고 그렇죠. 보수당이 3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분열했단 말이에요. 만약 분열되지 않았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게. 그런 상황이 봤을 때 진짜. 서서히 확대되어 오고 있는 확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선거 결과가 나오자니 파스를 보더라도 사실 그 민주 진영의 민주 세력을 대표한다는 분이 일단은 상당히 우위의 전문인 사실이잖아요. 상전 벽해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하고 지금 비교 보면은.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희망이 있고 전망의 낙관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네. 나라는 서서히 변화되는 것 같아요. 급격한 변화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그렇죠. 상당히 그 전망이 성취가 크다.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뭐 낙관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청년들에 대해서도. 결국 네. 그걸 바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예. 저는 같으면서 약간 다른 건 저는 대통령 선거가 지방에 굉장히 큰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이야기지만 김대중 대통령 저도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방자치 얘기 꺼내고 단식하지 않고 김현성 대통령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 16주기잖아요. 근데 노 대통령이 그때 어디 자기 지역 안에 다른 데 가서 떨어지고 나서 처음에 오자마자 92년도인가? 네. 저 써왔는데 92년도가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지방자치연구소, 우리 연구소랑 이미 비슷하네요.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라는 걸 만들어 제목이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 누구 앉혀놨냐면 안희정, 이광재, 서가번 사람 이런 사람들 앉혀놓고 연구원이라고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리고 뭘 꺼냈어요. 꺼내놔가지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서울대와 육사 출신 소수가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한다. 이건 중앙 권력의 지방 분산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는 사회고 핵심적 정리를 해야 한다 해서 이분이 그때 처음으로 대통령 출마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을 국정 철학으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그때 정부 이름이 참여정부였죠. 네, 맞습니다. 전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때 대법원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세종시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럼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또 청소년 정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교육법부터 시작해서 바꾸면서
청소년 정책의 메인을 뭐로 꺼냈냐면 아이도 기억이 나. 청소년 권리 참여를 메인으로 처음에 꺼냈었고요. 그걸 노무현정부 때 오셔가지고 구조화시켰던 게 참여기구라는 거였어요. 뭐 특별회의, 참여위원회. 그래서 이 특별회의 같은 경우는 청소년 정책 제안하는 기구인데 대통령 특별회의라고 해서 우리끼리 불렀던 이름이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를 하셨어요. 청소년 정책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들어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지방이 대통령 하나 바뀌어도 안 바뀌거든요. 아니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중앙 정책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완전하게 굉장히 큰 변화를 일구는 게 이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것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순환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같은 괴물이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방송이잖아요. 싸가지. 이준석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제 스레드 장에서 그렇거든요. 이준석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이쪽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이번에도 12월 지금까지 기적이에요. 한미로 삐끗했으면 그 계엄 돼버린 거고요. 그렇죠. 예. 계속 이렇게 온 거죠. 뭐 황정민 아까- 의원님도 잡혀갔을 수도 있어.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당선된 것도 기적이고 노무현 대통령 기적이고 그리고 12월 달에 그 사람이 또 계엄을 선포할 줄 누가 알았어요? 저는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어, 너는 기억나? 너는 모르냐? 제가 대한민국 하면 최초로 얘는 무조건 계엄할 애다 예언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예지력이지. 예. 명태균의 아, 그 명태균 씨가 만났던 네. 그 군산 그 유명하신 분이 이준 네. 친구분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은 대통령 선거가 뭔 선거도 아라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지방 정부나 지자체와 너무 연결되어 있는 큰 일이고 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도 손대는 건 너무 복잡하지만 청소년 정책이나 시민 참여, 사회 참여, 시민성에 대한 키우는 정책은 얼마든지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그 중앙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 선거는 우리 지자체에도 지방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좀 말씀 나온 김에 저도 옛날에는 이게 뭐 대통령 선거나 뭐 정치가 그렇게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나 이런 생각하고 살았었어. 근데 네네. 이게 조금씩 나이 들어보니까 야 진짜 정치는 생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번 대통령이 진짜 해줬으면 바라는 것들이 이제 많잖아 우리. 뭐, 그렇죠, 많죠. 뭐 검찰 개혁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언론 개혁이니 뭐 있는데 사실은 그 정부 검찰이나 뭐 사법 이런 사법부 이런 데는 다 정부 조직들이잖아. 네네. 아니, 사실은 맘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대통령이 맘 먹고 또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지금 181명이지 한 명 들어갔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181명 되잖아.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뭐 검찰청도 받고 다 했어. 근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언론이에요, 언론. 언론은 다 민간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을 바꾸는 게 사실 진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론과 아마 그냥 제 예상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재임 기간 동안 내내 언론이랑 싸울 거야. 내내 싸울 거야. 이제 두고 봐.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그때도 엄청 문재인 대통령 싸운 건 싸움도 아니야. 싸움도 아니에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진짜 많이 싸웠지.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한테 엄청 핍박받고 막 이랬지. 그렇죠. 좀 심했죠. 심했지. 네, 심했죠. 근데 아마 이재명은 더 할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재명이 과연 어떻게 언론을 컨트롤하고 어떻게 이거를 좀 하느냐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아니니까. 네네.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네. 그게 제일 큰 과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요것도 네. 간단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우리 정건희 소장님부터 답을 해주세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단순히 쉬는 공휴일이 아니라 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 열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요. 가로 닫고.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 독려를 해달라는 거. 우리 정건희 소장님 좀 독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만하고 가야 돼. 이제 그만하고 가야 저희 돼. 30분 더 하는 거 아니었어요? 30분 더 해요? 나는 뭐
난뭐 3시간도 더 할 수 있어. 아이, 예. 예, 투표 동료라는 표현보다는 그 선거권 하나 갖기 위해서 뭐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를 보시면 돼요. 네. 이거 뭐 이거 너무 좋다. 다른 이거 진짜. 이게 다른 말할 필요 있는 게 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투표권 한 장이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독재하는 나라나 특히 저희가 지금 미얀마 청년들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나라에서도 투표권이 없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은 청년들, 시민운동하는 분들, 민주주의 이쪽 하시는 분들, 특히 내전까지 일어날 정도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보건 보거도 보수건 심지어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준석이건 누구건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의미를 가지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좀 올바른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을 봤으면 좋겠고 최소한 내란 세력 동조범은 뽑으면 안 되지. 최소한. 그렇죠. 절대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 그건 맞다고 봐.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정치 성향을 떠나서 아니야? 네네 맞습니다. 그건 범죄자잖아. 그러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란 세력을 뽑는다는 건 투표권을 없앤다는 소리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 계엄령이 내려온다는 것과 독재가 시작된다는 건 투표를 없앤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역설 중에 역설이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투표하시되 민주주의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투표했으면 좋겠다. 이건 좀 권면드립니다. 좋다. 진짜 멋있었습니다. 원장님. 사실 덧붙일 얘기는 없고 정말로 그렇고요. 그렇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 헌법의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온다. 사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방식이 구체적인 투표 이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모택동은 뭐 총구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했지만 그건 우리 공화국 체제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고 또 가능한 일이 아닐 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결국은 권력은 투표용지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민주공화국의 가장 본질이죠, 이게. 그리고 이것은 뭐 지극히 당위고요. 근데 문제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얼마나 피가 흘리고 땀을 흘렸는가. 진짜로. 사실 아주 근래에 다 얻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20세기 올라와서 예. 얻은 거예요, 이게. 흑인, 따지고 얼마 안 됐어. 여성 참정권 특히 그러잖아요. 예. 진짜 2000년, 문명사회 2001 역사 2000년 잡았을 때 100년밖에 안 돼. 그러면 뭐 최근의 일이에요, 이게. 그걸 얻기 그러니까요.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 그 귀중하다는 걸 알고 하여튼 뭐 그걸 당연히 가치를 뭐라고 할까, 얻어야죠. 예. 자,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한 표를 써야 되는데 정건희 소장 말씀은 기왕이면 잘 써야 된다. 네. 정확하게 써야지. 뭣도 모르고 그냥 좀 이렇게 뭐 말싸움 잘하는 놈 찍어주고 이런 거 안 돼. 그거 했다가 진짜 또 나라 망하는 거야. 그렇죠. 안 돼. 제대로 예. 보시고. 투표 동료 한번 해주시죠. 청년들에게. 야, 니들 있잖아. 야, 니네 투표권 아까 말씀드렸지. 니네 투표권이 있다는 것 자체 니네 진짜 행복한 줄 알아야 돼. 투표하러 꼭 가고 제대로 찍어. 제대로. 잠깐만요. 제가 특정.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세요. 제대로 찍어. 제대로. 네. 누구 한마디 해.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주변에 청년들이 얘기해 보면은 내 한 표가 뭐 무슨 영향이 있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해줄 말이 나비 효과라고.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하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이 일어난다고 그렇지. 하잖아요. 그렇지. 작년 12월 3일 날 네. 제가 내란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 계엄이 일어난 것 자체도 내란 수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투표 하나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투표권 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어떨지 모르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꼭 아니 투표를 진짜 해야 된다. 한 표가 너무 중요한 게 그렇죠. 지난번 대선 때 보여줬잖아. 네. 0.73% 때문에 내란이 일어난 거잖아.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그렇죠. 0.73%면 몇 명이냐면 그냥 군산 시민 숫자야. 네. 20 몇만 표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예, 꼭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네. 한 분씩 우리 저기 정근 소장님부터 벌써 마지막 하시고 마지막이에요. 싶은 말씀 하시고 뭐 또 딴 얘기 뭐 아니 하세요. 아니 뭐. 그딴 얘기는 아니고요. 길게 하셔도 돼요.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정치라는 게 정치가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이야기하다 보면 정치는 자기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라는 건 결국은 우리 삶의 일상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가지는가 이거의 결정 과정이 정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정치학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원하는 것이 정말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투쟁하고 관계하고 힘겨운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민주적으로 인간답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준석의 성과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결정됐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안심하면 안 돼. 분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더욱더 중요한 건 사회 통합이다. 이런 예. 것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좌고 우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탄핵된 윤석열 같은 사람이 가장 큰 문제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거나 냉담한 사람들은 국민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지. 그 사람들이 수거 대상인 거야. 절대 다수인데 수거 대상인 거야. 거의 70% 가까운 그냥 통계로 보면 60%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도 자기가 지지하는 30% 내외의 사람들만 자기 국민인 이 말도 안 되는 그렇지, 일을 벌여서 그렇지. 개헌까지 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보 보수 중도를 넘어서서 뭐 극자 극우도 힘들겠지만 포용하면서 어떻게든 갈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단 아까도 말했지만 선이 있다. 범죄 집단에 대한 부분들, 계엄 세력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럼요. 법적인 것들을 정리하되 일반 국민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계속 설득하고 민족을 안내하고 설명하고 포용하면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의 최근에 지금 행보를 보면 약간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 공보물에도 이렇게 끄트머리 이렇게 빨갛게 예,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예, 이렇게 살짝 넣어서 넣고 예. 조금 그런 확장성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네. 어떤 이제 포용력 나는 이제 보수도 끌어안겠다 이건 그런 거를 좀 보여준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한테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통합적인 부분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도 가능하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회 참여적인 어떤 시민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네, 걸 좀 네.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바람입니다. 원장님도 너무 그 구식적인 얘기 같은데 그래도 뭐 중요한 건 일상이듯이 네. 또 다시 그런 얘기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고 그래요.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럼 정치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랬대요. 와. 네. 근데 그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 하듯이 또 흔히 또 정치적 동물인 거잖아요. 사회적 동물은 그 결국은 정치적 동물인 거 동의하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정치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또 특정한 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또 투표만 또 정치가 아니 그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맞아요, 단축이긴 하지만 맞아요. 행위죠. 투표인 것만 아니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정치에 친숙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 따지면 참 예. 교육에도 정치를 좀 그러니까요. 그 일상화 가르치면 좋겠어. 그래 정치를 지금 그 네. 지금 보수 쪽에서는 특히 선생님들에 대해 정치에 참여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발언을 못하게 하죠. 선생님들에 대해 예, 그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지금 정치에 대한 그 편견이나 잘못된 관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특별한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상적인 너무 것이고 똑똑해지면 안 되는 거야. 일상적이고 이 삶 자체가 정치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정치는 뭐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특정한 시기에만 하는 거라든가 그게 아니고 일상이고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하는 것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깨어있는 시민 네. 네. 저는 그것도 정치 일상화를 얘기한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맞아요. 네. 자연스러운 것이고 네. 그걸 인식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돼요. 네. 특히 네, 청소년기는 그거에 대한 그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제 그런 바탕에서 이제 행동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지금 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내가 적었어. 네.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 네. 어쩐 저희가 그래도 뭐 이거 준비한 질문 뭐 비슷한 뭐 네, 비슷하게 많이 가긴 얘기 다 했습니다. 예. 나왔지. 어떻게 예. 나 안 보고도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아까 막 달달달달 외우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제 출연 소감 저희 그래도 그럴까? 예, 아 저 원장님 그럼 원장님 또 마지막에 예, 시키고 우리 뭔가 너무 정관 아쉬운 원장님 것 같습니다. 예. 맨날 사회만 보시다가 예.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질문도 받고 이랬는데 어떠세요? 아예 그 지금 사회 방송 패널 처음 나왔는데 사회만 6-7년 보다가요. 할만하죠, 근데 아예 전 이게 더 좋네요. 사회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요? 훨 낫네요. 그리고 이거 어째 하세요. 재밌죠. 어째 재밌죠. 예. 아니 아주 제가 오늘 소장님 감사합니다. 방송 보잖아요 항상 여기 와서 솔직히 소장님 방송 아니 재미없어. 아니 그것보다 진짜 웃는 모습을 봤어요 아니, 오늘. 지금 지금 이 웃음. 예. 활기 확 예. 있잖아. 여기서 사회 보실 때는 진짜 이거 딱 보시면서 딱 막 예. 웃는 느낌이었는데. 해야 되는데. 아, 이 시간도 맞춰야 하고 또 제 사회자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예, 지금 저 들으려고 저는 그런 얘기 절대 원래 수용하지 않아요. 저는. 패널들이나 이분들 세 번째 말이어서. 절대 수용하지 않아. 아,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재밌었습니다. 저. 네, 재밌으셨어요? 예. 네. 저도 뭐 새로운 경험이고요. 재밌네요. 재밌죠? 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약간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런 이야기 속마음도 좀 하실 그러니까요. 수- 이런 자리가 없잖아. 그니까요. 군사는 특히 없잖아요. 근데 없죠. 이렇게 자리 이게 원래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얘기하기를 사실 제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데 얘기 대화는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수없이 사람들 만나고 수없이 뭐 모임도 있고 하지만 그냥 막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 어떤 주제나 어떤 그 지향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이건 드문 케이스죠, 이런 자리가. 그리고 약간 이런 데 나와서 이제 뭐 준비도 하시고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본인 생각도 정리들이 많이 돼. 네. 예, 좀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어 또. 예, 네.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진짜 저희가 네. 진짜 모시기 힘듭니다. 그니까요. 우리 진짜 영광인 줄 알아. 아 그럼요. 저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아니야, 안 돼, 너무 그만해. 아쉽습니다. 얇게 해야 돼. 왜냐면 다음번에 이제 대선 끝나고 네. 이제 좀 사회가 행복해지고 나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불러서 네. 모셔서 그때 또 다른 이야기 또 들어보는 걸로. 네. 어때? 혹시 예, 방송 이제 마지막 후기 제가 봤을 때 이번 대선이 이 4명 중에 가장 좀 의미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한 네. 10년 넘게 예. 제가 한 분을 굉장히 진짜 찐사랑, 진짜 찐사랑. 찐사랑을 예, 찐사랑. 제가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근데 요새 진짜 잠을 잘 못 자겠어. 아, 이게 지난번에 0.173%로 진 후로 그러니까요. 지금도 난 진짜 솔직히 너무 불안해.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해. 다 됐는데 뭐. 그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절대! 저는 지금도 세 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정말. 진짜 불안하다니까. 잠을 진짜 못 자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 제가 계속 저도 불안해가지고 계속 여쭤봤더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막 지난번? 예, 부둥켜 안고 엄청 울고 저희 막 길에서 펑펑 울었잖아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함께 방송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아, 요 멘트 좋다. 요것만 내가 읽는 것처럼 하고 말아야지. 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지도 중요한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네 멘트인데 내가 하는 거야. 아 예. 청소년과 청소년 여러분들 지금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정치를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질문하고 행동하셨으면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렵게 푸는 것 같아요. 어렵긴 하지만은 내가 말을 잘했잖아. 제가 청년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야.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볼 거 막 찾다가 재미없잖아요. 재밌는 거 없잖아요 요즘에. 정치 보세요. 엄청 재밌습니다. 아침에는 예. 뭐지 김어준 그 뭐냐? 네, 뉴스공장. 교수님들 예, 다. 뉴스공장. 그리고 낮에는 매불쇼. 매불쇼. 저는 그런 거 보면 돼. 저는 사실 어. 저도 드라마 보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어. 사실 그 윤석열 정부 때
너무 재밌는 거 뉴스가. 정치 재밌어. 미쳤어 이게. 정치 네, 재밌어. 이게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쉽긴 합니다. 저는 사실. 진짜 아깝다. 이렇게 재밌는 게 이거 요즘에 진짜 오늘도 너무 웃겼잖아. 송학교 그분 나오셔가지고 그 김문수 그 지지 지지하면서 거기서 너무, 참 아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이제 진짜 끝내. 네, 하여튼 정치에 관심 가지면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해주신 우리 PD님,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달에 봬요.